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 서현정. 내 아들은 조금 유별난 아이다. 타고난 기질이 강해 부모인 나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소통이 쉽지 않다.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반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놀이를 할 때도 아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혼자 교실을 뛰어다닌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또래들에 비해 말도 많이 느린 편이다. 사실 서너 살 때만 해도 하는 행동이 남달라서 신통방통했다.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혹시 영재가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진 적도 있었다. 5살이 되던 해부터 아들에게 과잉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검사 결과 ADHD는 아니었다. 단지 호기심이 많고 기질적으로 외향적인 아이라는 것이었다. 애면글면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다녔다. 심리치료실과 언어치료실 등도 집착하듯 오갔다. 보다 못한 남편이 애 좀 그냥 놔둬.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몰아세우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대체 애가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당신 자존심이 상해서 이러는 거야? 라며 타박했다. 당시 남편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과연 아이에게 어떤 엄마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았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엄마일 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한 친구가 우리도 엄마는 처음이니 힘든 거야. 라며 부모 코칭 교실에 가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귀띔해줬다. 분명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데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다. 부모 코칭 교실에서는 부모의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 생각보다 큰 상처를 준다고 했다. 수업을 듣는 내내 나는 어떤 엄마였을까? 를 생각하고 고민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사랑한다거나 고맙다거나 착하다는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늘 인색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사랑보다는 주로 상처를 안겨줬다. 주변에서 아들이 유난스럽고 산만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을 먼저 살폈다. 내 자존심이 상해 아들을 닥달하며 상처를 줬던 것이다. 아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엄마인 나를 향해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했지만 나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의 간절함을 외면했다. 내 아이가 조금 더 빨리 내가 정한 틀 안으로 들어오길 바랬다. 조금 늦은 만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일 뿐이었다. 코칭 교실에 다녀온 날 나는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엄마 아빠니까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려주자 라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사실 그건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을 자주 많이 안아주었다.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때나 착한 일을 했을 때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수시로 두 팔 벌려 품을 열어주었다.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환한 얼굴로 아이를 품어주었다. 하루는 아들과 함께 외출을 해 꽃가게 앞을 지나는데 은근한 꽃향기가 발길을 잡아 끌었다. 꽃가게 앞에 서서 유리창 안에 진열된 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평소 꽃에는 관심도 없던 아이가 옆에서 얌전히 기다려주는 게 새삼 신기했다. 어, 엄마, 꽃 좋아? 무슨? 응, 엄마는 카네이션 꽃이 제일 좋아. 그런데 꽃이 비싸니까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사줘. 알았지? 내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는 아들을 보고 어쩐지 기분이 좋아졌다. 아들과 조금이나마 감정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 고마웠다. 며칠 후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알록달록한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꽃다발이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레 한 송이 한 송이 접어 내려갔을 아들의 손길이 느껴졌다. 엄마, 이거 선물. 카네이션 꽃. 아들은 카네이션 꽃을 선물로 내밀며 해맑게 웃었다. 아들이 만든 카네이션 꽃다발이 온통 회색빛이던 내 마음을 푸르게 바꿔놓았다. 나는 종이 카네이션 꽃다발을 품에 얼싸안았다. 사랑을 주는 것에 서툰 엄마에게 아들은 내가 준 적 없는 큰 사랑을 한아름 안겨주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싱긋 웃어 보였다. 내가 웃으니 아들도 따라 웃는다.
가지런히 이를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다. 카네이션 꽃도 꽃이 놓인 테이블도 아들까지도 내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온통 반짝거렸다. 아들, 엄마가 그동안 짜증 많이 내서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엄마, 꽃 더 만들어줄까?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은 방에서 색종이를 가져와 내 앞에서 카네이션 꽃을 접기 시작했다. 신기했다. 색종이를 척척 접어 카네이션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즐거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생소했다. 엄마, 나비도 줄게. 기다려. 아들이 내 마음에 또다시 노크를 했다. 순간 코끝이 찡해왔다. 아들의 감정에 지나치게 무심했던 지난날을 다시 한번 반성했다. 그동안 나는 아들이 항상 이상한 생각을 하고 돌발적인 행동만 한다고 선입견을 가져왔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때 사랑과 가르침을 전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아들이 나를 빤히 올려다본다. 아이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이 축복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꽃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날 저녁 나는 어린이집 알림장을 살펴보다가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알림장에는 다음과 같은 담임교사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오늘처럼 집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엄마에게 선물할 거라며 꽃다발을 만드는 내내 즐거워하더라고요. 혼자 밖으로 나가거나 교실을 뛰어다니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많이 칭찬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얼마 전까지 마음속을 파고들던 매서운 들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내 팔에 매달려 어리광을 부리는 아들의 미소에서 달큰한 행복이 전해졌다. 아이란 얼마나 찬란하고 감사한 존재인가. 내가 보여준 사랑 이상으로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선물 받을 때면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벅찬 감정이 밀려온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 첫걸음말을 하던 날의 기쁨, 엄마 아빠를 처음 불러준 날의 희열, 카네이션을 선물 받은 날의 즐거움 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벅찬 순간으로 기억된다. 육아를 하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아들 덕분에 웃는 날이 더 많았다. 내가 늘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덕분이다. 오늘도 색종이로 무당벌레를 접어온 아들에게 나는 말한다. 조금 느리게 가도 돼? 정답은 없는 거야. 남들이 가는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 너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렴? 엄마가 언제나 옆에서 너를 응원할게. 라고.